트윈모션은 이 에픽게임 런처를 실행하신 다음에 언리얼 엔진 누르고 트윈모션 누르고, 그리고 최신 버전이 나왔습니다만 23.2.4 버전을 쓸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화면이 열릴 겁니다. 모션을 실행을 시켜주시고 처음에 뜨는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은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세요. 닫아주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겨있는 그 3D 환경이 나와요. 자, 트윈모션이 이제 실행되면은 키보드 A, S, D, W, 키보드에 있는 A, S, D, W가 W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S는 뒤로 오는 거, A는 왼쪽, D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고, 이때 이제 좀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키보드에 있는 숫자 1, 2, 3, 4, 5, 6 얘네들이 속도예요. 그래서 한 3 정도 누른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살살 걸어 다니는 속도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건 이제 고개를 들고 내리고입니다. 얘를 같이 쓰시면 이렇게 돼요. 움직이면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오른쪽 버튼은 꾹 누르고 있는 상태, 키보드 AS, DW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업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재질 부분만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살짝 뒤로 물러나서 하단에 보면은 한글 버전인 분도 있을 건데 뭐 영문이나 한글이나 큰 상관 없습니다.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더하기 마크가 있어요. 하단에 인풋 누른 다음에 더하기 마크가 뜨는데 더하기 마크를 누르시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여러가지 방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 저희는 지오메트리, 형상을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형상을 불러와서 쓰는 방식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 오픈을 누르시면 파일을 찾으라고 나와요. 이때 그냥 스케치업 파일 바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업 파일을 바로 지정하시고 여기 부분 영문 버전이신 분들 기준으로 킵 그리고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스케치업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이 여기 들어와요. 여기 있는 불필요한 영상은 지우세요. 선택해서 딜리트 하면 지워집니다. 사람은 지울게요. 살짝 공중에 떠서 들어왔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쓸게요. 보면은 좌측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라이브러리 창을 띄울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요 창이 떠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재질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리얼을 누르시면은 여기 여러가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재질이 있거든요. 이 만들어져 있는 재질이 있는데 이제 먼저 뭐 나무를 넣는다 그러면 우드에 가서 마우스를 재질 위에 올려보면은 여러가지 상태의 재질이 큰 화면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재질을 끌어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넣으시면 안되고 상단에 보면은 구슬 아이콘이 있어요. 얘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꾹 눌러보면은 또는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면은 3개가 나와요. 3개 아이콘이 3개가 나오는데 이 확대가 첫 번째 있는 거는 같은
현재 같은 재질인 애들은 동시에 같은 재질을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형상의 덩어리별로 형상 하나하나마다 재질을 넣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세 번째 있는 거는 내가 누른 형상들만 그 재질을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있는 거는 두 번째 치고 형상에 끊어져 있는 단위별로 넣고 싶을 때는 구슬 하나짜리를 쓰셔야 되고, 같은 재질을 가진 애들을 동시에 넣고 싶을 때는 이 구슬 2개짜리로 바꾸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구슬 2개일 때 재질을 끌어다 넣으시면 지금은 전부 다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다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형상의 단위별로 넣는 구슬 하나짜리로 바꾸고 재질을 넣으시면 이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형상의 단위별로 넣는 게 편하겠죠. 뒤에 있는 화분하고 앞에 있는 나무하고 다른 재료니까. 그래서 재질을 구슬 하나짜리로 바꾸시고 상단에 있는 걸 꾹 누르셔서 구슬 하나짜리로 바꾸시고, 마음에 드는 재료 아무거나 대신 좀 패턴이 있는 애로 끌어당겨서 여기다 놓으시면, 여기다 놓으면은 이 재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재료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동시에 떠요. 그러니까 재료를 넣고 나면은 저 창이 바로 같이 뜹니다. 창이 뜨면 컬러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 옆에 아이콘 있어요. 그림이 있는 곳을 눌러서 싹 닫아주세요. UV 닫아주고, 라우드니스 닫아주고, 메탈릭 닫아주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 옆에 글자만 있는 상태로 여러가지 창이 쭉 보일 거예요. 이 상태로 좀 해주신 다음에 딱 세 가지 사용법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재질의 형태의 모양은 거의 다 바꾸세요. 먼저 이제 컬러 부분인데, 컬러 부분을 눌러서 확장을 시켜보면은 가장 먼저 여기 들어가 있는 재질에 약간의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들어있는 재질에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애. 지금 콘크리트가 약간 좀 더 회색이었으면 좋겠다, 얘보다 좀 더 회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모난 흰색 상자를 눌러서 색상 팔레트가 뜨면 살짝 어둡게 바꿔보세요. 살짝 어둡게 바꾸면 재질이 같이 바뀌죠. 아니면 뭐 색이 좀 붉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을 섞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상을 약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문이니까 한글로 좀 바꾸고 편하게 쓰겠습니다. 요 상단에 보면은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파일, 에디트, 헬프 라는 게 있는데, 에디트 부분에 가면 프리페어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단축키 컨트롤 P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누르시면은 여기에 랭귀지 있어요. 이걸 한글로 바꾸시면 갑자기 사용이 쉬워져요. 왜냐면 전부 한국말로 뜨니까 갑자기 쉬워집니다. 바꾸면 한국말로 뜨죠. 그리고 방금 저희가 작업하던 재질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재질 특성 창이 여기 이제 떴었는데 안 뜨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스포이드 툴로 다시 콘크리트를 눌러주면은 이 재질을 변경하는 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먼지를 좀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시면은 약간 오래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이 먼지라고 하는 값이에요. 재질이 너무 새 거 같아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려주면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지니까 먼지 쓰시고요. 루미노시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세부사항 해가지고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여기 사용된 이미지의 채도, 뭐 감마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값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뒤쪽 부분에 가서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 칼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재질 이미지에 약간의 색 보정 정도를 할 수 있고 오래된 느낌을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UV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은 여기 사용된 재질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올리시면 커지고 내리면은 작아져요. 재질이 작아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질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이게 UV라고 하는 곳에 있는 스케일 값의 역할입니다. 회전 값은 재질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90도 45도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애. 그 옆에 보면 숫자 값이 있는데 숫자 값을 눌러서 입력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45도 각도의 현재 크기에 원래 크기의 0.5배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면 숫자로 입력하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각도는 이제 뭐 45도는 안 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나무에다가 나무를 한번 넣어볼게요. 나무에도 나무를 넣을 때 끌어다가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꿀 내용이 있으면 바꾸시면 되는데, 딱히 안 바꿔도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시 끌어다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걸 다시 끌어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재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단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하단에, 이 하단에 화면 하단에 보면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을 건데 눌러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재질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다 한번 쓰잖아요. 쓰면은 여기에 재질이 올라가요. 근데 이쪽에서 요거를 다시 끌어오면은 재질이 하나 더 생겨요. 같은 재료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앞쪽에 있는 걸 수정하면 얘만 바뀌고 뒤쪽에 있는 걸 수정하면 얘만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재질이니까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번 끌어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내가 이 재질을 쓰겠다 그러면 한 번만 넣으시고 밑에 있는 재료를 쓰셔야 돼요. 밑에 있는 재료를 갖다 넣어주면은 얘네가 전부 이제 같은 재질이 쓰인 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크기를 바꾸든 회전하든 다 같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끌어다 놓고 쓰시면은 여기 재질이 두 개가 되면 두 개를 다 바꿔줘야 전부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각도하고 크기를 맞춰서 저는 방향을 좀, 이 나무 방향이 느낌이 안 맞아서 좀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값도 필요하다면 좀 줄이셔서, 줄이든 늘리든 하셔서 모양을 좀 맞춰주시고, 뭐 화단의 재질도 원하시는 재질로 바꿔보세요.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화단이니까 여기는 흙이어야 되거든요. 흙이어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재질로 들어갔어요. 그럼 저 부분은 사실 별도의 모델을 스케치업에서 만든 다음에 가지고 와서 흙 재질을 넣어주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스케치업으로 와서 여기에 흙 재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흙을 다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그룹 안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이제 트레이 부분에 오른쪽에 트레이가 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매트리얼, 여기에서 그냥 다른 재질을 하나 요 면에다가 입혀줘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편집 창에 들어가서 넣으셔야 돼요. 위쪽에 있는 면에만 다른 재질을 하나 입혔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형상은 한 덩어리지만 특정 면에다가 다른 재질을 입혀서 내보내면 그쪽 면만 얘가 다른 애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트윈모션에 가서 하단에 있는 임포트를 누르시고 파일 이름 옆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 새로 고침. 눌러주면은 파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재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라운드 쪽에 가면 흙이나 잔디 있어요. 흙이나 잔디가 있으니까 채워주시고 스케일 적당히 좀 줄여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모델링을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형상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스케치업으로 가서 다시 여기에 있는 요 두께가 좀 얇은 것 같다 그러면 50mm 조금 두껍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수정하는 거죠. 모델을 수정하고 흙은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내려주고, 여기도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고 트윈모션에 와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디자인이 최종 완성될 모양과 이걸 확인하면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형상만 보면은 완성품을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리얼타임 렌더러를 활용해서 설계하실 때 쓰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까지 해볼게요. 이게 재질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식생에 들어가면 나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잔디 같은 거 있으니까 잔디 이렇게 한 덩어리씩 우선은 뭐 어쩔 수 없죠. 한 덩어리씩 심어 보시고요. 얘도 한 번에 넣는 기능이 있어요. 한 번에 예쁘게 이렇게 쭉 넣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디 좀 심어주고, 분명히 여기도 잔디가 있었을 거니까 잔디 좀 이렇게 좀 심어주신 다음에 관목에 가면은 수풀도 있어요. 풀더미 같은 애들. 그럼 관목에 있는 얘를 좀 넣어주고, 오른쪽에 보면은 간단하게 크기 정도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 정도만 살짝 줄여서 어울리는 크기로 좀 넣어주시고, 밑에 보면은 여러가지 식물들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끌어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은